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요새 제가 감사하게도 중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조금 더 건이 많이 있어서 운이 좋게 현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도 이런 계약이 나와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랑 연루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게 돼요. 고정적이지 않은 불특정 다수들을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이 직업의 특성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내 물건을 계약하려면 내가 광고를 해야 되는 게 가장 1순위죠. 가장 일반적인 수순이고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뒤통수 치는 부동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 상도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매물을 뺏거나 다른 사람의 손님을 뺏는 행동 혹은 되게 지저분한 행동들 있죠. 그런 행동들을 부동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맹세코. 근데 사실상 정말 목숨 내놓고 하거나 돈을 위해서 돈에 미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는 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매매를 의뢰를 했어요. 저한테만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라고 하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혹시 몰라서 많이 있는 일이니까 혹시 제가 광고를 올리면 다른 부동산들에서 사모님을 알고 전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저한테만 맡겼다고 얘기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안 썼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제가 올린 광고에 따라서 한 7, 8개의 광고가 올라왔어요. 이 말인 즉슨 제가 올린 광고의 매물, 주소와 동호수를 파악했고 다른 부동산들이 똑같이 광고를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체크해 보려고 동일 매물 묻기를 했는데 이제 제 매물이 여러 개가 동일 매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그 주인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파트 혹시 다른 데 내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니요, 승주 씨한테만 내놨는데 근데 승주 씨가 그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날인가 당일날 바로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무슨 부동산인데 저랑 별로 안 친한 부동산인데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랬더니 손님이 있는데 계약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집을 좀 보러 가도 되겠냐라고 했대요. 집 내놓으셨냐면서. 그래서 저한테 내놨다고 저한테 연락하라고 했더니 이승주 씨요, 저 그분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잘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일단은 지금 급하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급하니까 손님 모시고 집을 보겠다고 했대요. 근데 제가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주인분은 지금 계약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그렇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걸 모르실 수도 있죠. 집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나 봐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광고가 여러 개가 따라 내려온 거죠.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서 이제 다른 친한 부동산들한테 물건을 뿌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들에서 같이 광고를 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잠실 쪽에서 다른 중개사님이 손님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그 집을 알선을 하면서 중개하면서 이제 집을 보다가 주인분이랑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떤 부동산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안 갔냐고 하는 거예요. 전화가 안 왔습니다. 당연히 안 오죠. 사모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서 근데 승주 씨가 알아서 잘해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서 잘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그쪽 부동산에서는 매물을 의뢰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그 집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대요. 주인분이. 미치겠다 싶어서 사실은 뭐 주인분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한테만 믿고 저한테만 매물을 주시면 보통은 그렇게 전화를 다른 부동산에서 받으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끊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신 거죠. 뭐 제가 신뢰를 덜 드린 걸 수도 있고 저와의 관계가 아직 그 정도 깊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광고를 거의 안 하고요. 광고는 정말 동네방네 다 뿌려져 있는 매물이나 아니면 저한테 전속으로만 내놓은 물건 아니면 광고를 안 해요. 근데 전속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이런 사단이 났고 아무래도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으니까. 전화했더니 뭐 태어난 척을 하길래 제가 그 집에 전화하신 경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자기가 어떻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집을 내놨냐고 물어봤는데 내놓은 상태라고 하길래 자기도 하겠다라고 했대요. 주인분이랑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요 이러면서 어떻게 들었냐라고 해서 저랑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집을 빨리 보고 가신다고 해서 앞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죠 했더니 안 주셔서요 이랬더니 자신도 그럼 이제 매물을 의뢰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중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부동산이랑 자기가 데려와서 공동 중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주인분은 저한테만 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저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그 매물을 나온 걸 아셨어요 이랬더니 제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건 모르겠고 자기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주인이 중개해도 된다고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통화를 사실상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그렇게 대놓고 철면피 같은 행동을 하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더 잃을 게 많은데. 이 부동산은
이제 블랙리스트 저장하고 다시는 어떤 일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기다려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도로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영상을 키는 거고요. 그 부동산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사람을 잘 안 싫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좀 싫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면은 항상 그 싫어하는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던데 저주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쨌든 끝이 안 좋아요. 그 뒤로 통화를 끊고 주인분한테 전화했더니 주인분이 아는데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랑 알아서 잘 얘기해서 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됐든 그럼 열심히 중개하겠다라고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본인은 집을 매도하면 저한테 반드시 매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실 때도 저한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부동산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분과의 인연이 거기까지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렇게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물건을 빼가는 부동산들이 정말 많고요. 특히 상가가 그렇죠. 매물 광고 올려놓으면은 그냥 상가는 그냥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영업하는 영업장이니까 내놨냐고 하면서 자기한테도 내놔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영업을 하죠. 물건 딴다 그러죠. 뒷박이라고 합니다. 중개사 용어로. 은어로 이제 뒷박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손님을 뺏어가거나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두들겨서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물건을 거의 눈뜨고 코베인 느낌으로 좀 뺏겼다는 느낌 들고, 그래서 광고는 더더욱 제가 동네 물건이나 전속 확실한 거 아니면 안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뒤통수 맞은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마 실무에서 중개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겪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아파트, 이것도 10억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고가의 아파트들은 항상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꽉 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반대로 이제 손님이 완전히 또 나의 편이면, 매수 쪽이 완전 나의 편이면은 뭐 어떤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리든 상관이 없죠.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이 동일하면 그 손님을 알선하면 되고 또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 요청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매물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의뢰받는 것들도 많은데 광고를 잘 안 하다가 광고를 꼭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한 거고요. 그 부동산은 다시는 상종을 안 할 예정이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한 번 받은 빚은 2배로 돌려줘야 되는 성격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통화로 이 사람과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논리는 없잖아요. 이게 상도덕상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한번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늘은 뒤통수를 한번 맞은 건에 대해서 어쩐지 그날 뒤통수가 너무 얼얼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이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돈을 잃을 수 있도록, 그 이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뒤통수 치는 부동산들 너무 짜증나서 오늘 여러분들께 주저리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공인중개사님들이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많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참 안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마음이 맞고 참 좋아하니까 그런 분들께는 열심히 알선도 하고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러죠. 열심히 언제든 적극적으로 공동중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를 또 한 번 오랜만에 겪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제가 좀 편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중개를. 왜냐면 이제 여러 개 일을 하다 보니까 중개 한 건에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중개사로서 제가 중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저한테 고맙고 오래 일했던 소중한 직업이기 때문에 허투루 일하거나 허투루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코 가볍게 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괜찮고 딛고 일어나서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주저리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무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